이야기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5강 정기혈 진액학설과 약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액의 생성과 운동 및 응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액의 형성 과정을 이제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음식물을 입을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게 됩니다.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위장에서 수납하고 위장에서 이제 일단락 이제 한번 이제 그 부숙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래로 내리는 이제 작용 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을 통해 가지고 소장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별 청탁이 이루어지죠. 비별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탁하고 맑은 것을 이제 구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맑은 기운은 이제 수곡정미라고 해서 수곡정미의 물질은 비장의 win화 공능을 통해 가지고 비장의 win화 공능을 통해서 이제 폐장과 이제 심장과 신장을 통해서 이제 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수용성 수액에 대한 부분들은 신장의 신수로 담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좋지 않은 소장에서 이제 걸러진 그런 이제 슬러지의 종류들은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전도되어지고 대장에서는 일종의 수분을 흡수를 하고 대변으로 이제 배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액의 형성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비장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이제 수용 성분이 신수를 이루고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수를 이루어지게 될 때 신장에 있는 명문지 신장의 양기가 신장의 음기, 신장의 수를 데우게 되어지고 이렇게 데우게 되어지면 신장의 신수가 증발이 되어서 이제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바로 이제 그 경락상으로 봤을 때는 족소음 이제 신장경으로 들어와서 족태양 방광경을 타고 이제 흩어진다. 진액이 이제 수포되어진다. 진액이 전신을 촉촉이 적셔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진액이 전신을 촉촉이 적셔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방광을 통해 가지고 다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리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혈액이 신장의 사구체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어지고 그 사구체에서 걸러진 부분 중에 아주 유용한 물질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들에 대한 부분은 방광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진액은 바로 혈액 중에 들어있는 그 물질들을 바로 증발을 해서 전신으로 다시 사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모든 기운이 바로 이제 몸 밖으로 그리고 몸 안으로 있으면서 몸 밖과 안을 지킵니다. 몸 밖을 양기가 지키고 또 몸 안을 음기가 또 충영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경락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낮에는 양기가 밖을 돌다가 저녁이 되게 되면 그 양기가 이제 어디를 지켜야 되냐면 안을 지켜야 이제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내부로 이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게 되면 족소음 신장경으로 양기가 들어와서 모든 장기를 따뜻하게 이제 데워주는 역할을 했다가 아침이 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족태암 방광경을 타고 밖으로 또 양기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을 그 경락의 기운들이 이제 돌게 되어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진액도 역시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신장의 수로 신장수가 되어지고, 순장수는 또 신장의 양기가 되어져서 수증기화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전신을 촉촉이 적셔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이 바로 진액의 수액대사에 작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제 간단한 것은 바로 이제 우리 몸에 음식물이 이제 들어와서 그 음식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음기와 양기의 협조하에 어떤 것은 피로, 어떤 것은 기로, 어떤 것은 정으로, 어떤 것은 진액으로 만들어져서 전신을 잘 이렇게 돌고 또 생리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음식물이 만약에 잘못 섭취되어지게 되면 이 일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러한 부분, 음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그리고 음식물의 섭취와 음식 조리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우리 약선 기초 이론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액의 생성과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액의 생성을 위하여서는 음식물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이빨과 혀의 저작작용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분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분쇄가 이루어진 음식물은 다시 위장으로 들어와서 1차 부숙 기간을 거치고 약 30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분쇄되어진 부분은 다시 이제 십이지장으로,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가서 피별 청타, 아주 이제 깨끗하고 아주 정리한 물질들을 다시 분별하여서 이제 폐의 혈관으로 그리고 또 기관으로, 전신으로 퍼져서 각각의 그 장에 필요한 이제 진액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생리활동 물질로서 땀으로 이제 배출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있고, 또 신장 쪽으로 올라들어서 신장의 기화작용을 통하여 전신을 또 충혈을 시키는데 자윤을 시키고 촉촉이 적셔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액체는 일단 다시 방광으로 보내서 소변이 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액은 음식물로부터 만들어져서 전신의 장과 부와 기관과 관규를 원활하게 생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신체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액의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액은 모든 정상수액의 총칭이며 인체 각 장부의 형체와 관규 내에 들어있는 정상 액체와
정상적인 분비물을 진액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진액은 다시 진과 액으로 나눠지는데요. 진은 진액 중에서 질이 비교적 엷고 맑고 좀 투명하고 유동성이 아주 큰 그래서 체표 피부 또는 그 근육과 근육 사이에 그리고 공간이 있는 그런 부분 속에 넓게 퍼져 있어서 또 이렇게 혈액으로 스며들어서 자윤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액이라고 하는 것은 진액 중에서 비교적 질이 농후하고 유동성이 적은 물질로서 골절이나 장부, 뇌, 골수 등에 머무르면서 골절, 장부, 뇌, 골수 등을 유양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액의 대사작용을 보게 되면 진액의 생성과 공급의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진액의 생성은 수곡 정미 물질을 이제 흡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대장에 남겨진 찌꺼기에서 수액을 흡수해서 방광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생성이 되어지고, 또한 수곡 정미와 이 수액이 전신으로 공급되어져 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생성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성되어져 있는 진액들은 이제 전신으로 이제 퍼져 분포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비장과 폐장과 신장과 간, 이 3초 등의 이 장부와의 생리관계, 협조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과 비장과 관련되어진 수곡정미와 그리고 비장의 이제 위나 수액 작용과 폐장의 선발 숙강의 진액 과정, 그리고 간 기운의 이제 그 소설 작용에 의한 진액의 그 움직임, 진액의 그 움직임을 또한 들 수가 있고, 3초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지는 결속 통리되어지는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진액이 만들어지고 배설되어지는 그런 과정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진액이 만들어지고, 또한 진액이 활발히 움직이고, 또한 진액이 또한 억제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진액의 대사작용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주 소설 기능과 기기 통창으로 인해서 수액의 수포와 통창이 이제 수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초의 길을 통해서 승강 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한 이 진액의 배설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진액의 배설은 신장과 폐, 비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 대부분 소변이나 땀, 그리고 호흡이나 대변을 통해서 배설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액은 각각의 오장육부와 각각 신체 기관과 신체의 체표와 신체 내부에 깊숙이 관여하여서 생리활성 물질로서의 그 일들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리활성 물질로서 소모되어진 부분들이 또 배설되어지는 과정까지 서로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액의 기능입니다. 진액의 기능도 역시 자윤유양하는 작용과 충양혈맥하는 작용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자윤유양작용과 혈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 안팎의 환경을, 그리고 우리의 몸 안팎의 음양적인 평형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혈, 진액,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신체 각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자윤하고 유양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대사, 활성작용, 생리기능 활성작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혈진액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서, 가장 최소 단위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혁명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윤유양의 작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이 진액은 액체 상태로 자윤작용을 합니다. 그 체표로 포산된 진액은 피부나 그 다음에 털 같은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근육과 이러한 부분들을 자윤하고, 체내로 스며들어서는 장부를 유양하고, 구멍이라든지 그다음 공간이 있는 이 부분에 모인 이 진액 같은 경우는 이나 목이나 그 다음에 입이나 코 등 같은 부분들을 또한 자양하고, 뼈와 척추, 뇌에서는 골수로서, 뇌수로서 척수를 충양하고, 관절로 유입돼서는 관절을 자율화해서 활동을 편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충양혈맥의 부분에서는 이 혈관 밖을 충양하여서 혈액의 이제 흐름과 혈액을 구성하는 부분에 중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액은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혈장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피 속에 들어있는 수분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진과 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액 농도가 높으면 이 진액은 뇌가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희석하고 혈액량을 보충하고, 또 혈액의 농도가 낮게 되어지면 이제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신체의 다른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체표 밖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그런 몸 안팎의 환경들을 이제 조절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기혈 진액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 도표에서 보게 되면 정이 가장 지금 크게 그림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정이 선천지정과 후천지정으로서 인체의 기본 물질의 중요성도를 좀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물론 정기혈 진액 모두가 다 생리활성 물질의 최소 단위로서 가장 작은 물질 형태예요. 그리고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물질들이지만은, 정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또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이제 다른 모든 활동들도 정지되어지기 때문에 정을 이렇게 키워놓은 부분은 있지만요. 무엇보다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과 혈의 관계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정과 혈은 서로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 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과 기를 보더라도 정은 기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또 기는 또한 정을 생성할 수가 있고, 혈과 기의 관계에도 보게 되면 혈은 또 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도 역시 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혈과 진액의 관계를 보게 되면 혈과 진액은 또한 같은 근원을 가지면서 서로가 혈은 진액으로, 진액은 또 혈로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기와 진액의 관계도 보게 되면 기는 진액을 만들 수가 있고, 진액은 또한 기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 정기혈 진액이 자양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이를 통해서 생리활성 작용이 원활하게 몸 안과 몸 밖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천적인 정도 역시 채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혈 진액 학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부분은 기를 좋게 한다, 혈을 좋게 한다, 진액을 좋게 한다, 정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모든 환경 자체가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물들을 통해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것을 통해서 몸 안팎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장상학설을 또한 공부를 하게 되어질 텐데 이 장상학설을 통해서는 이 정과 기와 혈과 진액들이 각각의 장부들과는 어떤 생성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또 자세히 배울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